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의의 흉기 테러로 쓰러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면회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진료 기록을 검토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상처가 피부가 찢긴 열상이 아니라 지방층 아래 뇌경정맥까지 찔린 자상이었다면서 천운히 목숨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료기록지를 열람한 전문의 출신 당 영입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전 검사 결과가 양호했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부상은 피부가 찢어진 걸 뜻하는 열상이 아니라 피부와 지방층 아래 내경정맥이 흉기에 찔린 1.4cm 크기의 자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경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있었다면서 천운히 목숨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직후 이 대표는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고 오후 5시쯤 중환자실을 나와 1인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라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는 만큼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부겸 전 총리도 병원을 찾았다가 이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정치 테러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회복 경과를 강청희 전 부회장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직접 공개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피의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위해 개조까지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김 씨의 충남 아산 자택에 들이닥칩니다. 혹시나 흉기 구매 기록 같은 게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오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잠시 뒤 김 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컴퓨터 하드 메모리와 흉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가도 있잖아요. 요만한 작은 거. 그런 거 하나 하고 칼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칼 가는 거. 그거 하고. 계획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한 길이 18cm 흉기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범행을 위해 손잡이 부분을 변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1일 혼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울산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은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하려고 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공범 없이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당원 명부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거니까 모든 걸 하는 중입니다, 수사들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일을 해왔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MBC 취재진에게 김 씨가 평소 조용한 편이었는데 최근 월세를 몇 달째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일러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하던 부동산 중개 사무실입니다. 입구에는 은행으로부터 온 등기 우편이 왔다는 도착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사무실 내부 책상 위에는 신문과 필기구 등이 놓여 있어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김 씨가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신 분이고 인사성 바르시고 좋으신 분이신데요.
쉬는 날 없이 아침 일찍 그다음에 늘 그냥 저기서 묵묵히 일하시는. 또 김 씨를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20여 년 전에 아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활동도 활발한 사람도 아니고 조용했다. 이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본 건 처음인데 뭐라고 거의 뭐 참담하죠. 김 씨는 월세 50만 원에 사무실을 이용했지만 최근 몇 달간 월세를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가게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를 모두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를 넘어서도 갚지 못했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수요를 하는 거 있어요. 전 건물 주인하고 160만 원인가가 정산이 안 됐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성향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주민은 김 씨가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보수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태극기 들고 했던 그런 이제 그런 쪽이었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고 민주당 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여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동일인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는 당적이 없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인터넷에는 자작극이라거나 공격을 사주한 배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이 근거 없이 마구 나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폭력의 빌부터 상대를 악마화해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직후부터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부풀려져 마구 퍼졌습니다. 구독자 85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 가짜 칼로 찌르고 피를 어떻게 묻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는 장기간 입원해 재판을 미루려는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도 누군가 살인을 사주했다, 극우 사조직이 개입된 일이라는 가짜 뉴스도 계속 확산됐습니다.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어떤 음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을 악용해 관심을 끌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버는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죠.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국민의힘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쇼라고 외치는 일부 지지자를 직접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 편만 옳다고 해온 정치권이 음모론을 키운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의 미덕은 사라졌고 대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 폭력이 빈번해졌습니다.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악마화하는데 너무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봅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면서 각 진영 간의 분노만 고조되고 있다고 재조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제1야당 대표 피습에 강한 우려를 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테러는 범죄 행위를 넘어선 자유민주주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보부 요인과 각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신년 인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국정 각오를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치료 중인 이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며 이는 범죄 행위를 넘어선 자유민주주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대표로서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첫 대면하자 요즘 고생이 많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인사회 공개 발언에선 이 대표의 피습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절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당초 여야 지도부 모두 참석이 예상됐던 신년 인사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과 맞물리며 빛이 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이 불참의 직접적 이유가 되긴 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에 이미 불참을 검토한다고 밝혔었고 지난해 대표가 참석했던 정의당 역시 거부권 행사 방침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신년 인사회에는 참석했지만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식 자리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행사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논란을 의식해 외부 노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행사인 만큼 김건희 여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